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지수는 거의 안 빠졌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떨어지는데, 지수 얘기 그래서 또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거의 끝났는데, 이제 추석 전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대선주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전에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 추석 직전에 수급이 좀 전체 시장의 수급이 어떠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목이 좀 잠겨 있을 거예요. 네. 목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지수부터 보죠. 네. 오늘 또 우리 회원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든지 말든지 갈 종목들은 가고, 그죠? 네. 낙폭과대 심한 것들은 또 올라오는 게 있었죠, 그죠? 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하고 테마주들은 별로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거를 이따 또 지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앞에서 이제 미리 말씀들을 쭉 드렸었는데, 지수가 좀 눌러줘야 개별주 테마주가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자, 보죠. 이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사실 회복이 다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저번에 그 8월 중순에 광복절 전후로 증시가 하락을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한 절반 정도 올라온 거죠, 대충. 네. 그리고 지금 또 떨어져요. 네. 근데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잘 보세요. 보시면 뭐 반등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을걸요. 물론 이제 반등하지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5% 정도 떨어지면은 코스닥 쪽에 있는 또는 코스피에 있는 개별주들은 원래 4%, 5%, 심하면 한 6% 이상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별로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물론 하락한 게 좀 많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1, 2%, 2, 3% 이 정도에서 끝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코스피 지수만 좀 빠졌지 또 코스닥은 또 멀쩡하거든요. 심지어 오늘 이제 플러스 0.4%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지수는 그냥 큰 의미가 없는데 앞에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수가 올라오고 약간 꺾여야지 그때부터 개별주 테마주가 움직인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해드리면, 처음에는 지수부터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대형주가 먼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가 반등이라도 나오려면 지수가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본격적인 반등과 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개별주하고 테마주에서. 네. 중소형주를 그냥 개별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약간 다른 의미긴 한데, 개별주 테마주가 이제 그래야지 움직입니다. 지수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요, 계속 지수 대형주만 가요.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지수가 꺾이는 게 정상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꺾은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좋은 건 여기랑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이렇게 반등 나왔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양새가 똑같죠? 이걸 종이 접기 하듯이 반으로 접어놓으면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가면 좋냐면 뭐 큰 등락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수 자체가 큰 급락이 안 나오고, 즉 투매나 조정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지수랑 상관없는 개별주나 테마주들이 많이 가겠죠. 네. 실제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시려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횡보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투매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진짜 움직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 유지해주면서 가는 거니까 편하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횡보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가 똑같아요. 앞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이만큼 떨어질 거다. 네. 거의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비관론자들 얘기하기에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어제 조정이 어떤 개념인지 그러면 어제 그 준이 특강에서 이제 남겨놨으니까요. 그거 못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뭐 사실상 안 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겠죠. 내일은 또 떨어지나요? 그런 거 자체를 궁금해하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추석 전후로는 매집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들 어떤 게 올라오고 있는지 잘 파악들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올라온 테마주들을 좀 보면 사실 요즘에는 대선주들이 제일 많이 가요. 네. 대선주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대선주 빼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새로운 테마주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눌림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지금 눌림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러신데 이게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는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가장 시원시원하게 무리지어서 급등을 시키고 있는 거는 대선주가 맞습니다. 대선주 중에서 이제 그 요즘에 제일 잘 가고 있는 건 홍준표씨 테마주인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씨 테마주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내도 괜찮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다음 것도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홍준표씨 테마주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도 되는데 요거 다음에 뭐가 움직일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이재명 인맥주나 정책주, 윤석열 인맥주나 정책주, 아니면 최재형 씨 거, 뭐 이런 것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씨 테마주들이 보니까 어째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누구죠? 지난 주말에 이제 이재명 씨한테 크게 졌잖아요. 충청도 쪽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분위기가 어째 싸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 테마주들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얘기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약간 지금 싸해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세력들이 매집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할까요? 이낙연 씨 테마주가 말 그대로 같이 뭐 끝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낙연 씨 테마주가 다른 재료로 이름을 바꿔서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네. 식당으로 따지면 그냥 폐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신장 기업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이낙연 씨 테마주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네. 세력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죽지 않아요. 네. 식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메뉴 좀 바꾸고 주방장 바꿔가지고 신장 기업하는 거죠. 손님 받아가지고 또 장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낙연은 끝났어 뭐 이러지 마시라고요. 요즘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든지 간에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윤석열 테마주가 급등하면 뭡니까? 홍준표 끝났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홍준표 씨 테마주가 급등하니까 최재형 씨 끝났나요? 윤석열 끝났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돈이 안 벌리죠. 어제 제가 저녁 방송 때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준이 특강 하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제 시간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등으로 끝났지만 이거는 반등이다. 반등만 조금 나오다가 말 거다. 그러니까 반등 나왔을 때 좀 팔아야 되는 분들은 파시고 돈이 현금 있다 그러면 윤석열 테마주 어제 시간에 급등한 거 아침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뭐 사시라고 그랬죠? 홍준표 식이 안 끝났다. 어제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홍준표씨 테마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게 맞다. 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문자반 회원들 알아들으시라고. 어제 그 얘기를 왜 많이 했냐면 이게 시간에서 볼 이게 하루 전께 보여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어제 뭐 쭉 얘기를 해드렸지만 윤석열 씨가 갑자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긴급 기자회견 예정이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윤석열 씨 테마주 상한가에 갔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윤석열 테마주가 상한가에 가네?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누가 하락을 많이 했냐면 홍준표 씨 테마주들이 3%, 5% 심한 경우에는 6%까지 하락한 게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또 본의 아니게 그죠? 네. 대선주 얘기를 하죠. 네. 원래 명절 전에는 대선주예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잘 가는 것도 봐야 되지만 이 다음이 뭐가 갈지도 내다보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진 못합니다. 기초만 아는 정도인데 바둑이건 장기건 체스건 운동도 똑같다면서요. 상대방이 뭐 할지 몇 수까지 내다보느냐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지 않습니까? 한 세 수 이상만 내다봐도 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식도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수건 두 수건 세 수건 그죠? 네.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이제 그걸 내다보고 이걸 좀 해드린 건데 자 보세요.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시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어제 거죠. 어제 애니동률이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뭐 덕성이라든지 웅진 이런 것들도 시간에서 6%뭐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네. 덕성이나 사연도 좀 올랐고 사연은 8% 올랐고요. 덕성도 어제 9.9, 9.09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죠. 시간에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홍준표는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7% 급락했거든요. 오늘 아침 실제로 하락 출발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네. 윤석열 테마주들은 아침에 시초가는 띄웠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난 게 많고요. 근데 이제 시간에서 급락한 홍준표 테마주는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어제 제가 정확하게 읽어내죠, 그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경험이거든요. 어제 실수하지 마시라고 특히 문자반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의 종목들 분석한다기보다 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체크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드리면 전문가보다 더 시간의 종목을 더 많이 봅니다. 3시 반에 주식시장이 끝나면 좀 쉬세요. 쉬지 않고 바로 4시부터 또 시간에 의해서 매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6시 끝날 때까지 그걸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병나세요. 3시 반에 끝나면 시간을 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회원들한테. 왜냐면 시간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건 중독이거든요. 시간을 가끔씩 봐야 될 때는 있는데 매일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에 뭐가 급등했는지 급락했는지는 6시 끝나고 보셔라. 6시면 시간에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끝나고 보셔라.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시든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 보세요. 여러분들 막 4시 딱 되면 계속 보고 계시죠? 그게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에 너무 보지 마시라.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뭐 저녁 방송 때나 아니면 그 다음날 얘기해드리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그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한국선제가 이렇게 급락한지 몰랐으면은 뭐 하나도 안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오늘 5일 올랐다니까. 오늘 이게 몇 퍼센트 올랐냐면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했는데 플러스 15%까지 갔어요. 저점 기준으로 따지면은요, 마이너스 5에서 최고가 10 플러스 15%니까 그 20% 되겠다니까요, 저점 기준으로. 어제 시간에 그거 보신 분들은 속은 거예요. 제가 어제 정확하게 짚어내죠. 윤석열 씨가 기자회견을 잘하긴 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이게 솔직히 시간의 상한가 갈구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어제 여러 번 얘기하죠. 왜냐면 저희 방이 요즘 홍준표 테마주 좀 사놨거든요. 꽤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문자반 회원, 라이브 회원들 털리지 마시라고. 회원들 멘탈 잡아주려고. 문자반 회원들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문자반 회원들도 저녁 방송들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요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실제로 보면 어때요? 뭐 아까 덕성이나 이런 거 보세요. 올라가다 말잖아요, 그죠? 13%까지 올리긴 했는데 끝날 때는 그냥 3%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기도 공진 결국에는 운봉으로 끝나잖아요. 올게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씨 거 말고 홍준표 씨 테마주들 보면은 아까 급등했던 게 어제 상한가 중에 DSR 그거 많이 갔고요. 이거 오늘 또 급등해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그리고 DSR 제강도 뒤로 많이 후퇴했는데 플러스 17%까지 급등했었고, 저희 방에서 이거 그 9월 1일날 홍준표 테마주 산 게 이건데 지금 오늘 다 팔았어요. 다 팔았고 장중에 한 75%까지 수익이 났었어요. 장중에. 그리고 상한가 못 갔기 때문에 정리를 싹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10,000원 위에서 팔았겠죠, 그죠? 네. 잘 정리했습니다. 다 팔고 수익 실현하고 끝냈고, 수익 내는데 딱 일주일 걸렸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날 사서 오늘 팔았으니까. 네. 그리고 뭐 태양금속이라고 있어요.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리면서 끝났죠. 홍준표 후발주자 계속 가져오죠. 이게 원래 그 윤석열 씨 테마주였는데 세력이 바꿨어요. 홍준표로. 그 다음에 MH타. 여기 오늘 또 급등했거든요. 이거 원래 최재형 씨 관련주였는데 홍준표로 바뀝니다. 플러스 26%까지 급등했죠.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보고 있다가 홍준표 씨 테마주 터신 분들은 얼마나 뒷목 잡으셨겠어요. 네. 시간에는 언제 봐야 되냐면 실력이 좀 많이 쌓인 다음에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전문가마다 뭐 개인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료 있죠. 이게 재료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또는 이 재료가 호재이긴 한데 이게 지금 불이 붙을지 안 붙을지, 불이 붙으면 확 붙을지 아니면 천천히 붙을지, 이게 불이 붙었는데 오래 탈지 아니면 금방 꺼질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급등한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수를 안 하겠죠, 그죠? 실수를 안 한다기보다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때 시간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 AS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는 뭘 사셔야 되냐면 지금은 홍준표 씨 후발주자로 더 수익을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 다음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테마주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 샀던 거 갖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DSR 제강이 어제 이게 시간에서 하락했었어요. 069, 739. 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 3%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17%까지 급등했다니까. 실제로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시간에서 다 팔았으면 오늘 되게 좀 그랬겠죠, 그죠? 네, 급등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아까 태양금속 있죠? 오늘 상한가 왔던 거. 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 5%로 끝납니다.
오늘 아침에 하락 출발하죠. 네. 어제 이거 시간에서 파신 분들은 얼마나 뒷목 잡으셨겠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태양금속이 제가 여기 회원들한테 추천한 거예요. 기존 회원들 갖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 추천했거든요. 네. 오늘 아침 추천주가 이거였어요. 태양금속. 태양금속을 저희 방에서 기존 회원들은 1,600원부터 샀어요. 1,600원, 네. 1,700원에 사신 분도 있고. 네. 1,6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어디까지 왔냐면 70%까지 수익 났었어요. 많이 났죠, 그죠? 근데 이게 차트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을 보면은 불안해서 잘랐겠지만 여기다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다 돌파를 하고 끝난 게 어제였던 거예요. 문자반 회원들 이게 종목 복귀 하는 거거든요. 종목 복귀. 라이브 회원들은 다 팔고 나면 바둑기사들이 바둑 두고 나서 이렇게 복귀하듯이 한번 해드려요. 이미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홍준표 후발주자로. 근데 시간에 의해서 윤석열 씨가 기자회견했다고 이제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너덜너덜해진 옛날 과거 대장주들이 몇 개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홍준표 씨 관련주를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양금속이었어요. 태양금속은 다른 방에서는 제가 알기로 추천한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위주로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5%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네, 잘 됐다고. 왜냐면 시간에서 누가 판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박수 칠까요? 아니면 세력이 슬퍼할까요? 세력이 박수 치겠죠? 저도 웃은 거예요. 잘 됐네. 멘탈이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주식하려면. 시간에서 5% 빠지면 막 난리 나죠. 이거 어떡하냐고. 아까 여기서 팔고 내일 아침에 다시 살걸. 아니면 아씨 여기 팔아가지고 애니능률을 샀으면은 뭐 이런. 그거는요 하수 중에 최하수가 하는 생각들이에요. 팔았다가 애니능률 샀다가 팔아가지고 다시 올 거야. 그렇게 주식을 뭐 한두 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 중에 100 사기꾼이에요. 귀신도 그렇게 매매 못해요. 아무튼 어제 시간에서 하락하길래 혼자 웃었다니까요. 잘 됐네. 왜겠어요? 아니 박스권 이미 돌파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건 마이너스 10%건 흔든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세력이 매집을 이만큼 해놨는데 보시라니까요. 박스권 이게 끝자락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매집 차트 해놨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어제 동양 피스톤이랑 똑같은 차트 아니에요. 동양 피스톤하고 차트가 똑같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냐면 동양 피스톤은 뭐예요? 그거 다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여기입니다. 박스권 돌파해놓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든가 말든가. 거래량이 좀 보이죠? 그러다가 쏴버린 거예요. 동양 피스톤은 지금 추천한 거 대비 거의 이것도 100% 가까이 수익 내고 있어요. 아직 100%는 좀 안 됐는데 오늘 아무튼 이것도 급등 나왔다. 이것도 어제 시간에 의해서 하락했었어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결국엔.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다니까요. 돌파하기 전에 거래 별로 없을 때. 태양금속은요 똑같은 거예요. 자리가 제 그 프로필 보면은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하는 거 나와 있죠. 처음에 여기서 산 거예요. 1,600원, 1,700원. 기존 회원들 그 전에 갖고 있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여기를 이미 뚫어놨던 거예요. 뭐하러 더 걸려요? 이거는 지금 뭐 이제 지금 만약에 사고 싶다, 뭐 사보세요. 네, 사보시면은 뭐 각오하셔야죠. 왜냐면 대량거래 터졌거든요.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저희 오늘 좀 팔았어요. 저희 팔았다니까 이거. 파니까 얘기하죠. 팔았어요. 네, 팔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량거래 터지고 지금 이렇게 났거든요. 상한가 풀려가지고 이거 지금 들어오시면 아마 되게 애먹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차트를 너무 좁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017년도부터 만들어놨던 박스권을 돌파했던 거예요. 시간에서 5% 빠졌다고 놀래가지고 털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제가 웃은 거예요. 잘 됐네 이러면서. 이해되셨으면 자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멘탈이 좀 강해지셔야 돼요. 응? 차트를 크게 봐야죠. 응? 제대로 배워서 하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밖에서 혼자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네, 시원하게 하잖아요. 이게 몇 년짜리 박스고요. 이런 거는 개별주 테마주긴 하지만 월봉 차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만들어 놓고 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에서 뭐 흔들든지 말든지 신경 하나도 안 썼던 거예요. 이 종목 제가 되게 아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음봉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호랑이로 따지면 흰 호랑이 있죠? 백호. 백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호. 호랑이가 원래 그 백호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눌림목 중에서 되게 센 눌림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음봉으로 때리면서 가는 거였어요. 뭐 거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세게 나오죠. 오늘 상한가 안 풀렸으면 안 팔았을 텐데 살짝 풀리길래 팔았어요. 네. 문자반 회원들은 문자 온 거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추가 질문하지 마시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문자 와 있는 게. 네. 근데 아무튼 시간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홍준표 테마주가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단톡방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거기도 상한가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대성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추천했냐면 9월 7일 날이니까 언제예요? 화요일이죠? 네. 여기에요. 요거는 양봉 하나 나온 다음에 여기서 샀어요. 자, 옛날 세력 기법이 궁금하다. 1번 찍어보세요. 옛날 세력 아세요? 옛날 세력 10년 전, 20년 전. 네. 옛날 세력 기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이게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나 아니면 저기 그 이명박 대통령 초기 때 많이 나왔던 논리목인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여기서 추천했어요. 카톡방에서 단타 치시라고. 이게 옛날에 10년 전에 유행했던 단기 매매 기법인데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매매 기법이냐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놓고 가야죠. 네. 추천을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서 약간 떴을 때 샀죠. 제가 맨날 바닥에서만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원래 전문가 처음에 했을 때 단기 매매 전문이었어요. 사무실에서 그때 초창기 때 단기 매매를 하도 많이 해서 사무실에서 전화 왔었어요. 전문가님, 네? 단기 매매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했어요, 사무실에서. 이해되세요? 네. 원래 처음부터 스윙 중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단기 매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익률도 좋았어요. 사무실에서 이제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양손에 칼 들고요. 그냥 맨날 잘리고 다녔어요. 가위손처럼 종목만 보이면 단타 친다고 막 잘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회원들한테는 단기보다는 스윙이 낫기 때문에 스윙 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단기도 하고 스윙도 하고 중장기도 다 해요. 하는데 단기 매매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 패턴을 잘 알죠.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일반인들이 이제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볼게요. 자, 일반인들 있죠? 얘기해 드린 이유가 추석 전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올 텐데 많이 털리실 거예요. 왜냐면 이 기법은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기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문가 시작하신 사람들은 이거 전문가 시작했거나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나와요. 가끔. 이게 무슨 매매 기법이냐면 2일차 눌림목 기법이라고 합니다. 2일차. 그러니까 딱 이틀 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보통 팝니다. 여기서 팔아요.
대성 에너지를 들고 있던 사람은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 어디에서 사건 간에 보통 여기서 팝니다. 왜 파느냐? 이게 기법이겠죠. 세력이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데 왜 파냐면 자 보세요. 여기 7,400원 정도죠. 어디에요? 여기에요. 사실상 고점이죠. 최고점은 여기긴 하지만 여기는 뭐 잠깐 찍고 바로 내려왔을 테니까요. 그죠? 실제 고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요. 이해되셨나요? 실제 고점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려서 끌려 내려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왜냐면 거래가 꽤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이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의 소원은 처음에는 상한가를 먹는 게 소원이었지만 한 2, 3개월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네. 통일이 아니라 이분들의 소원은 본전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상한가와 50%, 100%의 수익을 단기로요. 그죠? 네, 단기로 일주일 안에 50%의 수익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원치 않는 3개월의 보유기간과 그리고 이분들의 소망은 본전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네. 또 그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또 저 양반 또 내 얘기하고 있네. 그쵸? 막 찔리시죠? 그죠? 네. 자, 잘 들으세요. 찔리시라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다음엔 털리지 마시라고요. 네. 이게 옛날 기법이에요. 되게 쉬운데요. 자, 본전을 왔죠?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네, 물량을 내놔요. 본전이구나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안 팔겠죠? 당연히 안 팔죠. 버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짝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지금 안 파시면 다시 여기 올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살짝 떨어지면 또 팔아요. 근데 또 끝까지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살짝 어떻게 해요? 네. 이것도 이제 소문이 이미 났거든요. 홍준표 테마주라고. 이게 살짝 개파락 시키죠. 쭉 올라오면 어디서 팔아요? 여기쯤에서 팔아버려요. 오늘 대량 거래 터졌죠?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싹 팔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물량을 가져가는 패턴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세력이 본전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락시켜요. 그리고 이제 손해 나니까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 옆으로 당겨요. 한 3개월. 이게 뭐냐면 어제 얘기했던 그거예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에요. 근데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가격 조정이 짧았던 거고 기간 조정도 짧았던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간 것만큼 조정 기간이 정해진다고. 많이 올라갔으면은 조정을 많이 받을 거고, 그죠? 네. 뭐 조금 올라갔으면 조금 받겠죠, 그죠? 네. 그게 원래는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한번 들었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갑자기 본전을 줄 때는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이제 합의 보러 오는 거죠. 네. 합의. 네. 이거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네. 그러면 개인들은 결국에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이제 좋은 땅이 있으면은 그 땅을 살려고 그 땅 주인, 특히 할아버님들이 계시겠죠? 그 할아버님을 만난대요. 그래서 어르신 땅 좀 파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10중 8구.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안 판다고. 근데 미리 그 가방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이제 넣고 간답니다. 그래서 가방을 살짝 이제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어르신 땅 좀 파시죠. 그러면 파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눈앞에 돈을 보여주면 파신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보여주고 돈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 거래 성사가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이 속는 게 뭐냐면 왜 팔까요? 아니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왜 팔까요? 자, 이분들이 무슨 매매 기법을 배웠겠죠. 개인들이 흔히 배우는 매매 기법은 뭘 배워요? 매물대에서 단타 치는 거를 많이 배우겠죠. 매물대. 단순히 봐도 매물대가 어디겠어요? 여기보다는 여기쯤이라는 걸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인터넷에 거의 공짜로 유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거래도 별로 없고
이게 왜 올라왔는지 찾아봤더니 홍준표씨 테마주라고 하는데 홍준표하고 대성에너지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어요. 보니까 영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좀 한국선제나 TBC나 아니면 DSR이나 뭐 더사라제강처럼 막 상한가에 가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비실비실하니까 에휴 그래 팔자. 왜냐면 여기서 돌파 못하면 다시 내려올 것 같으니까 끌어당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고 좀 더 못 넘기는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내가 이런 걸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판 거죠. 사실 그래서 파시는 거 많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다 찍어보세요. 그래서 팔았는데 급등한 적 꽤 많으시죠. 네, 속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겉으로 봐서는 저항에 걸린 거죠. 저항에 걸려서 돌파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항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저항선을 그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항선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걸린다. 저항을 받는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전고점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저항에 걸린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를 돌파 못하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산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공짜로 널리 알려진 매매 기법이지 않습니까? 전고점 매물대 돌파 못하면 매도, 다시 내려오면 매수. 그 기법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옛날 세력이겠죠. 옛날 세력이 그 기법을 쓸까요? 안 쓰죠. 그 기법을 쓰는 여러분들이나 특정 누군가를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하겠죠. 거꾸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역이용하는 거죠. 그 기법을. 그러니까 이제 털리는 거예요. 이제 그 기법으로. 근데 이게요, 선을 여기다 그으면 안 돼요. 여기다 가야 돼요. 여기다 그으면 돼요. 이 정도. 왜 여기다 그는 줄 아세요? 어차피 꼭지는 여기 꼬리상의 꼭지는 저항이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맞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 맞는데 실제로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어디가 맞겠어요? 당연히 거래가 많은 쪽에 저항이 세게 걸리겠죠. 실제 저항은 여기에요. 이 양봉의 종가 부분. 이해되셨으면 7번 쳐보세요. 여기라니까요. 여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여기서 추천했겠어요? 여기서 단톡방에서 이제 추천한 거거든요. 9월 7일이니까 화요일날, 엊그제, 이틀 전에. 왜 추천했겠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돌파한 걸로 보인 거예요. 돌파했네. 돌파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오긴 왔는데 거래도 없고 아이고 왼수야. 이러면서 이제 그래 안 되겠다 팔아서 애니농일이나 사야지. 막 그러고 이제 그쪽 가신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돌파를 했는데 거래가 별로 없는데도 돌파를 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크죠? 그죠? 어떤 분은 돌파도 못하고 거래도 없는 나쁜 놈. 근데 저는 거래도 없는데 돌파했네.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예요? 살짝 누르죠. 이게 뭐냐면 2일차 눌림. 그러니까 이미 돌파를 했는데 거래 줄이면서 살짝 눌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5일선까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누른다 그래서 2일차 눌림목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평선을 5일선을 갖다 대면 이평선 갖다 넣을 것도 없어요. 5일선이 보통 이렇게 지나가요. 보실래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오늘 급등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쵸? 5일선이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거를 이제 하도 매매를 옛날에 많이 해서 보인다. 예, 어서오세요. 유정영님도. 네. 이게 2일차 눌림목. 옛날 세력이 쓰던 눌림목.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네. 저항인 척 보이지만 사실은 돌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한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 세력 패턴이 또 보인다 그랬어요. 옛날 세력 패턴이 또 보인다. 옛날 세력들이 잠깐 들어와서 개입한 게 뭐냐면 윤석열 씨가 사표 썼을 때 있죠. 그때 애니 능률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꺾었거든요. 여기서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애니 능률을 처음에 추천한 게 여기에요. 이날 아침 시초까지 샀어요. 상한가 3개 나오고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못 갈 것 같다. 좀 쉬었다. 오래 쉬든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요쯤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그랬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옛날 세력인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 옛날 세력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올리는 건 옛날 세력 패턴입니다. A농률, 웅진,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아이크래프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던 거예요. 아이크래프트 눌림목 요거예요. 이게 옛날 세력들이 주로 쓰던 눌림목이거든요. 저한테 이거 단타치라고 하면 진짜 신나게 쳐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세력들은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리거든요. 계속 돌리면서 올려요. 되게 재밌어요. 이 패턴이 언제 나왔냐면 요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에너지가 그러고 나서 오늘 급등한 거예요. 플러스 24%까지.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수익이 얼마나 났겠어요? 당연히 20% 이상 났겠죠. 매수가하고 지금 오늘 올라간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20%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이틀 만에. 저희는 단타 이렇게 쳐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요. 자, 차트 보세요. 자, 크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 때 급락한 거를 제외하면 박스권 6년 만에 이거 돌파한 거예요. 오늘 이거를 딱 돌파한 게 여기 단톡방에 추천했을 때가 딱 여기라니까. 돌파했을 때 이 6년 동안 못 들었던 이 박스권 여기 딱 돌파했을 때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크게 보시라니까요. 그냥 뭘 팔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대충 해도 10% 20%짜리 수익이 금방금방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 치는 거예요. 단타 칠 때 그래요. 기본 20-30%는 나니까 편안하게 하시라고. 단타도 약간 스윙처럼 편안하게 쳐요. 저희 유료단 톡방에 들어와 있는 그 분들이 되게 많은데 150명 넘어요. 거기에만. 근데 유료단 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직업이 뭐냐면 전업 투자자는 거의 없어요. 절반 이상은 직장인이고 아니면 주부 아니면 자영업 하세요. 단타를 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주부는 뭐 집에서 놉니까? 네? 주부는 백수가 아니에요. 그쵸? 주부 얼마나 바쁜데요. 직장 생활하면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집안일을 하는 분들은 뭐 애들부터 부모님, 남편 다 신경 써야 돼요.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그죠? 다 신경 써야 돼요. 제일 바빠요. 근데 그분들은 단타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툭툭툭 치면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제 막 박스권 돌파하는 걸 이제 사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까 DSR 제강이에요. DSR 제강 언제 나왔을까요? 이겁니다. 2개짜리.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세요? 똑같잖아요. 그냥 똑같은 차트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옛날 패턴이라서. 이건 언제 나왔겠어요? 박스권 돌파하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잘 가지고 계시라고. 털리지 말고. 예? 털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시라고. 이미 돌파했다. 돌파했는데 옛날 세력 패턴이니까 잘 가지고 계셔라. 설명을 되게 꼼꼼하게 합니다. 그냥 얘기는 좀 더 해드릴까요? 네. 이런 거 기법 강의하면 재밌으시죠? 마지막 2번 찍어보세요. 네, 진짜로. 네, 더 해드려요? 이런 거 얘기들은 되게 좋아하시던데. 모방회원이건 뭐 정회원이건 네? 좀 더 해드릴게요. 좀 더 듣고 나가세요. 네.
맨날 그냥 기법 강의도 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기법 강의가 요즘 별로 없어요. 이게 옛날 거거든요. 10년 전 건데 나오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라이브하고 문자반 차이가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죠? 얘기 잠깐 해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라이브는 맨날 연락 오시더라고요. 나 1, 2분 안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라이브, 저희 회원 가입하실 때는 라이브하고 문자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라이브하고 문자반의 공통점은 종목이 같아요. 같은 종목을 추천하고 있고 스타일은 스윙이에요. 스윙은 뭐냐면 바닥에서 추천해서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추천드리는 거고요. 보유기간은 빨리 가면은 최근에 옛날에 신일전자나 범영은행처럼 일주일 동안에 50%, 120%씩 수익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다물멀티미디어 최근에 추천해가지고 3주 동안에 80%, 90%, 그 다음에 원방테크는 딱 4주 걸려가지고 80% 났고, 그죠? DSR 제강은 지금 딱 일주일이죠? 딱 일주일 만에 지금 아까 60, 70% 이상 수익 났고, 그죠? 네. 태양금속이요? 오늘 추천했다니까요. 근데 기존에 사신 분들도 한 달 좀 더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기존의 분들도. 아무튼 오늘 산 사람, 어제 산 사람, 지난주에 산 사람 다 수익 많이 났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한 달 정도 평균 잡으시면 됩니다. 얼마 안 기다리는 거죠. 대신에 수익은 엄청나게 크죠. 네. 손절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 종목을 문자로 다 추천합니다. 라이브도 매수 매도 문자가 나가고 문자반도 매수 매도 문자가 나가는데 이제 공통점은 그거고, 차이점은 뭐냐면 낮에 하는 방송을 듣느냐 못 듣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라이브 방송은 오전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방송하고, 오후 방송은 2시 40분부터 3시 반까지 한 5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해요. 그 방송 시간에 뭐 하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회비 차이가 여기는 한 달에 88만원이고 여기는 48만원이에요. 그리고 늘 오해하시는데 회비가 싸니까 문자반이 더 많겠네요? 아니요. 라이브 회원이 3배 많아요. 훨씬 많아요. 라이브 회원들의 80%가 직장인이고 문자반은 직장인이 50%도 안 돼요. 이쪽에 직장인이 훨씬 많아요. 실시간 방송도 못 듣는데 왜 비싼 걸 저걸 듣느냐.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DSR 제가 언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9월 1일날 6,750원. 네, 시초가 거기에요. 자, 근데 이틀 뒤에 급등했어요. 20%. 수익이 한 20% 이상 났겠죠, 그죠? 네.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날 됐어요. 근데 이날 뭐 했냐면 아침에 6% 상승 출발하더니 13%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거의 마이너스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3% 급등했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사인 안 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수익이 한 30% 이상 났는데 6,000원대 샀는데 9,000원 갔다 왔거든요. 수익이 많이 났겠죠, 순간적으로. 근데 매도 사인 안 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왜 안 팔아주지? 왜 안 팔았냐면 그냥 이게 가짜 음봉이거든요. 가짜 음봉이라서 아예 매도 사인도 안 냈어요. 왜 그랬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5분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9월 6일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되는데 전날 급등시켜 놓고 둘째 날이죠. 네. 아침에 잠깐 급등했다가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리다가 그냥 그 상태로 끝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박스권 뚫고 홍준표 후발주자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3일이나 TBC나 저런 종목들이 아직 안 끝났어요. 보니까 홍준표 시스템아주가 더 갈 것 같아요. 이건 후발주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부족한 거죠. 후발주자가 맞고 누군가가 돈을 집어넣어서 들어왔어요. 심지어 자, 신용 보여드릴까요? 재밌어요. 제가 신용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근데 이 종목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신용이 늘어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해드렸어요. 신용 늘어난다고 놀라지 마셔라. 세력이나 아니면 개인 중에서도 프로들은 신용을 쓸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샀을 때부터 신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 신용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신용 늘어나면 무조건 죽는 줄 아시죠?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신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가가 추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드렸고, 아무튼 이제 여기 이 음봉인데 분차트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여기란 말이에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13%까지 급등을 했는데 안 팔아드렸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셔라. 지금 홍준표 후발주자로 샀는데 세력이 매수했으니까 올리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금 빠져나갔겠느냐. 왜냐면 일봉 차트로 일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개인들은 그래요. 아 이거 나간 거 아니야. 그래요. 세력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세력이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1번, 없었다 4번 찍어보세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바로 떨어졌는데 세력이 팔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찍어보세요. 없잖아요. 같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그래서 회원한테 그랬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미 박스권 돌파했는데 그냥 그러는 거다. 왜냐하면 차트를 크게 보셔라. 크게 보면 어딘가에 걸리는 자리가 있다고요. 어디겠어요? 이것도 똑같죠, 그죠? 4년짜리 박스권, 4년짜리 박스권을 막 돌파했던 게 딱 그거였던 거예요. 그 박스권 돌파했는데 아닌 척한 거예요. 세력의 별명이 뭐냐면 세력은 달인이죠. 주식의 달인이기도 하지만 네, 속임수의 달인, 아닌 척의 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닌 척한 거예요. 돌파해놓고 홍준표 테마주 맞죠? 아닌데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는 한국선제가 홍준표 테마주 저희는 모르겠는데 네, 아닌 척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기법 잘못 배우신 분들은 아 세력 나간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얘기해드렸는데 신용이 늘었죠. 그러면서 캔들이 요게 나와요.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죠? 그러면 전날보다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어요. 그럼 뭐예요? 얘도 가짜예요. 둘 다 가짜라니까요. 아닌 척하는 가짜. 돌파했는데 아닌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2일차 눌림목의 실체거든요. 다 돌파해놓고 아닌 척하면 쉬고 있었다. 신용까지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었다. 옛날 세력들이 여기서 신용을 좀 많이 썼었죠, 옛날에. 근데 그러고 올라.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회원들한테 편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9월 3일날 급등했죠. 이거 급등하기 전에 누가 주식을 많이 사놨냐면 여기 있죠. 여기 외국인이 사놨어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외국인이 사놓고 있다가 올라갈 때는 신용이 들어왔어요. 올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처음에 추천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편안하게 하시라고. 외국인이 사놨다. 그리고 신용 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마셔라. 음봉 나왔는데 가짜다. 그 다음날도 가짜고. 옛날 세력 기법이다.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셔라.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시간에 매수 매도 문자를 똑같이 내도 문자반 회원들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을 더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설명을 다 듣고 리딩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실력도 늘고 수익도 나고. 네. 문자반 회원들도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넘어오세요. 네. 어제하고 엊그제 그 문자반 하시다가 라이브 1년으로 바꾸신 분들도 또 있어요. 네. 빨리 넘어오세요. 네. 문자반에서 수익 나시는 것도 중요한데 넘어오세요. 네.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하실 거예요. 수익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는 무방에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를 무방에서 다 풀 수 있겠습니까? 방에서 얘기하는 거죠. 회원가입 고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네. 문자반도 열심히 문자대로 따라하시면 수익 납니다. 근데 좀 빨리 배우고 싶고, 그리고 나는 좀 마음이 여려서 좀 심리가 좀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라이브 들으셔야 돼요. 네. 이런 설명하면서 간 거예요. 오늘 다 팔고 끝냈어요. 좀 아쉽더라고. 아무튼 끝. 뭐 하겠어요. 이제 또 이제 후발주자 사야죠. 홍준표 시스템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를 사야 돼요. 라이브에서 또 어떤 얘기 했냐면 이거 말고 이재명 시스템화주를 쭉 분석을 했어요. 오늘. 왜 그럴까요? 관리가 다 됐거든요. 나중에 DSR 제강이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여기쯤이라고 치자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조금 남겨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따지면 정상이 있으면 한 8분 능선쯤에서 매도 사인을 미리 내요. 회원들이 잘 팔아요. 전문가가 자기 실력 자랑한다고 너무 정상에서 매도 사인 내면은 회원들이 정상에서 매도 사인 냈으니까 내려오겠죠, 그죠? 회원들이 여기서 팔려고 다 끌려 내려와요, 못 팔고. 근데 8분 능선에서 매도 사인 내면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회원들이 잘 팔아요. 네, 기분 좋게. 네. DSR 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 홍준표 시스템화주도 언젠간 끝나요. 그죠?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고, 추석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추석 끝나고 나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추석 지나고 나서. 그런데 홍준표 시스템화주가 끝났을 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은 절대 안 쉰다 그랬죠? 세력은 이미 다른 데로 가 있는단 말이에요. 저 밑에 있는 새로운 테마주로 이제 가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DSR 제강이 고점이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서 왜 이거를 8분 능선쯤에서 파냐면, 여기 회원들 잘 들으세요. 우리 방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점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급등할 종목이 똑같이 여기에서 기다려줄 것 같죠. 천만에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해되세요? 8분 능선에서 팔면 이걸 여기서 살 수 있거든요. 바닥에서. 근데 고점에서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더 먹으려고, 끝까지 다 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뼈채 다 발라 먹으려고 끝까지 욕심을 내면 그 다음 거를 비싸게 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면 조금 사기가 어정쩡해요. 여기서 또 잘못 들어가면요, 훅 밑으로 밀었다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보들은 여기서 샀다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차라리 좀 덜 먹고 여기 가서 좀 싸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되게 편안합니다. 대신에 종목을 몰빵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분산 투자하면서 약간 분할 매도를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 갈 때, 그죠? 네. 뭐 가방 하나만 들고 이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 그죠? 네. 이사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 떼는 기사님 불러야죠, 그죠? 네, 뭐 부를 사람 많잖아요. 이사짐센터 뭐 부르면 다 해주나요? 요즘엔 안 그래요, 그죠? 네. 전문적으로 해준 데가 있으니까. 피아노 있으시면 피아노, 또 고급 피아노는 또 옮길 때 또 신경 쓰셔야 되고. 네, 그래요. 똑같아요, 이사가는 원리도. 일단 조금 줄여서 먼저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 수익을 더 내고, 미리 이사간 거는 여기서 이제 급등을 이제 하는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팔려고 하면 그 다음 게임이 약간 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남겨놓고 팔면 회원들도 잘 팔고 우리도 이사 잘 가고, 그죠? 네. 미니 들어가가지고 이제 동향 파악도 좀 하는 거죠. 일종의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먼저 가는 정찰병을 보내는 거죠. 네. 정찰병이 이제 먼저 막 수익 난다. 그럼 빨리 정리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레방아처럼 계속 계좌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종목에서 큰 돈을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자꾸 종목을 굴리세요. 물레방아에 물을 담는 칸이 한두 개밖에 없으면 물레방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5개, 10개, 15개. 물레방아마다 다르겠지만 5개 너무 적지 않나요? 한 10개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수를 몇 개 하실지 여러분의 마음인데,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은 돌리셔야죠.
그럼 물레방아에 들어가는 그 칸은 몇 개면 좋을까요?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몇 종목을 해야 될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 성격에 맞춰가지고 자꾸 주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부자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죠.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시장에 자신을 맞췄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닌가요?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 싫어도 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살아야지 가난해지지 않고 그래도 좀 부를 좀 축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왼쪽 끝에 있는 그쪽 분들이라고 해도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난해지지 않고 최소한 약간의 부라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네. 똑같아요. 내가 한두 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맞는다니까요. 분산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물레방아에 몇 개의 칸을 해줘야지 좋으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대선주도 하고 싶고 코로나 테마주도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뭐 2차전지 관심 있으세요? 2차전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뭔지 본인한테 먼저 물어보시라니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그럴 거예요. 나 대선주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럼 대선주를 할 거면 인맥주도 사야죠. 정책주도 사야죠. 근데 대선 후보가 한두 명도 아니고 5명 넘어요. 조건 있어 이제 2명으로 줄어들겠지만 근데 이제 정책주가 한두 개예요? 한두 개예요? 수십 개인데? 가지수만 수십 가지인데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새어 나올 게 또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을 몇 개 사시겠고 그거 다 한꺼번에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개 이상은 안 사셔야 되겠어요. 대선주 하시는 분들은 10개 이상 하셔야 돼요. 한두 개만 해보세요. 잘 되시나 그게. 설령 종목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돌아요. 당연히 안 돌죠. 한두 개 몰빵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몰빵하시면 못 나옵니다. 수익이 100% 나면 잘 나오실 것 같죠?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못 나와요. 혹시라도 내가 팔면 더 갈까봐. 캐리소프트 물리신 분들 힘드시죠? 왜 캐리소프트에 물리셨는데요?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거 못 팔아가지고 어쨌든 거기 미련 남아서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드세요? 캐리소프트 자꾸 물타지 말라 그랬죠? 자꾸 떨어지죠, 그죠?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은 물레방아 칸이 몇 개인지를 본인한테 오늘 밤에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얘기해 줄 거예요. 대선주도 하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대충 5개, 10개, 15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냥 그만큼 본인만의 물레방아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레방아는 역회전은 안 해요. 맞죠? 계속 돌아요. 어떻게 돌아요? 빨리 도느냐 천천히 도느냐 그 차이지 계속 돌게 돼 있어요. 돌지 않습니까? 본인 투자 자금에 맞게 물레방아 크기도 다르겠지만 계속 돌아가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골고루 분산 투자해야죠. 테마주를 하더라도 요즘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좋으면 빨리 돌 거고 시장이 안 좋으면 천천히 돌겠죠. 1년을 놓고 보면 계속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벌고 또 벌고. 세력은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주도주가 바뀔 뿐이지 세력은 계속 움직여요. 주식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지수가 안 좋아도 가고 지수가 횡보해도 가고 올라도 가고 그래요. 그때 주인공 주도주가 누구냐 그 차이일 뿐이죠. 개별주 테마주를 할 때 바이오주가 대장주를 하느냐 아니면 2차전지 같은 무슨 기술주들이 가느냐 아니면 대선주들이 끌고 가느냐 그것도 아니면 실적주들이 끌고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거를 잘 확인한 다음에 물레방아 칸에다가 딱딱딱 하나씩 담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기법들은 물레방아를 회전시킬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죠. 제가 요즘에 그랬잖아요. 신용 쓰는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회원한테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늘어날 거라고. 저번에 그 한국파마 있죠?
신용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팔 때쯤에 그랬죠. 신용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파시라고 그냥. 초반에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팔 때는 이제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끝냈어요. 지금 6만원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저희도 솔직히 돈이 좀 부족해요. 주식할 때 보면은 돈이 항상 부족해요. 막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항상 부족해요.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무방원들도 다 똑같지 않나요? 항상 돈이 부족해요. 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제가 우리 신규원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얘기인데, 내가 많이 산 거는 잘 안 가고 이제 늦게 가고 고생시키면서 가죠. 잘 안 가요. 아무튼 근데 조금 산 거는 잘 가죠. 근데 돈 없어서 못 산 거는 그렇게 잘 가요. 공감하시죠? 그죠? 번 안 찍으셔도 돼요. 다 들려요. 지금 맞다고 끄덕끄덕거리시죠?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그게 제일 잘 가요. 원래 놓친 고기가 제일 크듯이, 그죠? 그래요. 놓친 고기가 제일 큰 거예요. 못 사는 거, 돈 없어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돈이 없어서 좀 돈이 안 들어서 힘드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가장 많이 사신 거 있죠? 그걸 좀 줄이세요.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자꾸 새로운 걸 사시라고, 자꾸 새로운 걸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계좌가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방에도 저도 항상 고민인 게 그거예요. 돈이 지금 투명화 나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방 종목은 다른 데 종목에 비해서 회복이 되게 빨라요.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그래도 항상 현금이 없어요. 없다기보다 부족해 항상. 그래서 이제 항상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현금 만들어서 그 다음 걸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요. 문자만 해도 잘 들으세요. 특히 오늘 매도 사인 몇 개 나왔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뭐 좀 사드리려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더 없으실 것 같으니까 몇 개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DSR 제강 있죠? DSR 제강 아까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랬죠, 그죠? 최소한 60에서 70%대 수익을 냈는데 DSR 제강을 추천할 때 돈이 없으니까 뭘 팔았냐면 한국파마를 팔았어요.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하면 되게 시원섭섭하거든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더 가져가고 싶은데 팔아야 돼요. 전량 매도하세요. 그래서 DSR 제가 샀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돌리는 거예요. 한국파면은 대충 50% 저는 수익 내고 끝냈어요. 8월 12일날 마지막으로 사가지고 9월 1일쯤에 팔았으니까 이것도 한 3주? 그죠? 3주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고 3주 동안 50%하면 여러분들 괜찮은 겁니다. 매수 여기서 해가지고 편안하게 수익 내고 나왔어요. 9월 1일날 팔았죠? 9월 1일날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거 샀어요. 돈을 이렇게 버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한국파마도 분할 매도를 했지만 한국파마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에 한 1000만 원 샀다고 계산해 볼까요? 이게 가장 계산하기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50% 수익 났어요. 그러면 1,500만 원 됐죠? 물론 이제 분할 매도 했습니다. 1,5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아까 어디에요? 저기 DSR 제가 가서 70% 수익 냈어요. 얼마예요? 2,000만 원 넘었네요. 1,500만 원에 70%면 대충 1,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500 됐네요. 하나는 3주, 하나는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1,000만 원이 2,500 됐는데요. 1년 회비 끊고도 돈이 남겠네요. 1년 회비 800만 원인데. 돈 버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네. 대신 이렇게 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첫 번째, 종목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어디 테마주에서 어디 쪽으로 세력이 넘어가고 있는지, 아직 남아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종목을 골랐고 시장을 파악했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매수,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멘탈,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깡이죠. 정신력과 그 다음에 기법,
기법은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술이거든요. 기술, 테크닉. 그보다 앞서는 건 멘탈이거든요. 네. 그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빨리 들어오세요. 아무리 무방에서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종목이 뒷받침이 안 되고 시황이 상세한 시황이 뒷받침이 안 되고 매수 매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번 수익 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어차피 오늘 500% 수익 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 주식 안 하실 거예요? 500% 수익 냈는데 주식을 왜 안 하세요? 또 해야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장렬히 물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목과 시황과 그 다음에 멘탈 그리고 기법이 갖춰져야 그래야지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추석 전에 제가 오늘 대선주 얘기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대선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선주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도 오늘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여기서 뭐 삼성전자 추천합니까? 뭐 하겠습니까? 대선주 얘기 해드려야죠, 그죠? 제가 오늘 대선주 얘기를 한 이유는 추석 전으로 대선주가 계속 갈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오랜만에 힌트 드릴게요. 아까 홍준표 씨 테마주 말고 자꾸 뒤에 다른 게 뭐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게 뭔지는 얘기를 안 해드려요. 힌트만 가끔 드리지. 네.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쳐보세요. 최근에 7월달하고 8월달에 대선주들이 원래 급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급등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주관식 써보세요. 네. 자, 빨리빨리 이제 쓰시고 자 5분 안에 끝내죠. 왜 7, 8월 달에 대선주가 많이 안 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왜 많이 안 갔다고 생각하시죠? 쳐보세요. 네. 싸워서 네거티브. 예, 맞아요. 네. 개인들 많이 붙어서 맞죠.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네거티브죠, 그죠? 네, 맞아요. 네거티브 제일 심하게 한 데가 어디예요? 민주당이죠. 그분들 원래 전투력이 좀 강하세요, 그분들은. 네. 세게 붙어요. 네. 1대1로 하면은 못 이겨요. 전투력이 강해서. 네. 근데 지금 거의 정리가 돼가잖아요. 이낙연 씨가 지금 그 배수진을 치셨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러시죠? 네. 근데도 그 주변에서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죠?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그 충청도에서 민주당 경선할 때 그 이재명 씨가 크게 이기고 나서 잘 보신 며칠 지났죠? 거의 일주일 거의 다 지나고 있는데 다 되고 있는데 옛날처럼 둘이 안 싸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맞다 1번 찍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고 치세요. 덜 싸우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싸우고 싶겠어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잘못 보여가지고 그럴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싸움은요, 이제 이길 수 있을 때 싸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맨날 차트 보시고 유튜브나 그런 거만 보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갑자기 덜 싸워요. 그전에는 뭐 명락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일주일 동안 별로 안 싸워요. 이낙연 씨가 여기서 중도 사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나중에 모르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잘 보시라고요. 슬슬 안 싸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씨가 호남에서까지 크게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이낙연 끝난 거 아니에요? 이낙연 어떻게 해요? 나 남아선업이랑 남아토건이랑 서원이랑 저 왼수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어디 지금이라도 연기학원 다닐까요? 아무튼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낙연주가 없으면 이제 그러시겠죠. 이낙연 끝났네 이러면서 이낙연 씨 끝났다고.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네거티브를 안 하면 누가 가겠어요? 힌트 드렸어요. 튀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팔자죠.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렸는데 못 알아들었다. 알아듣긴 들었는데 종목을 못 뽑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돼요. 아셨죠? 편하게 하세요. 혼자서 생고생하지 마시고. 아무튼 얘기해드렸어요. 눈치챘다 10원 찍어주시고 이제 끝내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이래도 눈치 못 채시면 팔자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큰일 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네거티브 때문에 못 갔으니까 네거티브 끝나면 갈 거 아닙니까요? 누가요? 인맥주 중에 덜 간 거.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요? 정책주 가야죠. 요즘에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정책주잖아요.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그렇고 신규원들 중에도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정책주 같은 거, 대선 정책주 두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는 그만 얘를 보내주고 싶다고.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실게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잡고 있겠대요. 얘를 놔줘야 되겠대요. 이제 떠나보내줘야 되겠대요. 무슨 저기 첫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이제 떠나보내줘야 되겠대요. 누구를요? 아시아경제와 비상교육과 메가임디와 NX와 에너도쿠와 이제 놔줘야 되겠대요. 이제 끝내야 되겠대요. 그러면 꼭 반등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렵니다. 의원들한테 했던 얘기라서 이건 안 할래요. 특정 테마주는 사람들이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더 이상 그거 많이 갈 것 같아요. 그거 뭔지 모르시죠?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안 물어봐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얘네들 그렇게 물어보더니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많이 갈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다 만들어놨어요. 집단적으로 상한가나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할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라이브에선 얘기했으니까 라이브원들 오늘 낮에 방송 못 드셨으면 꼭 듣고 주무세요. 오전이건 오후건 아무거나 들으셔도 돼요. 얘기해놨어요. 특히 오후에 얘기해놨어요. 홍준표 씨 것도 지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언제 가겠어요? 추석 직전이나 추석 끝나고 가겠죠. 지수 떨어지는 거, 급락하는 거 거기에 신경 쓰실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시면 그 시간에 종목 찾으세요. 아셨죠? 정치인들은 항상 이렇게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잘 보시라니까요. 민주당 친문 쪽 의원들이 지금 슬슬 이재명 씨로 넘어가는 거 모르십니까? 저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대충 봐도 보이는걸요. 정치인들은 입을 보지 마시고 어딜 보라고요? 발을 보시면 돼요. 정치인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 한 명 넘어가고 지금 서로 싸우잖아요. 배신했다고. 부산 쪽 국회의원, 민주당. 슬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추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결론은 대선주로 수익을 내시고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지만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대선주에서 집중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력하시면 5월 연말 내년 초까지 편안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들어오세요. 지난주하고 이번주 초에라도 들어오셨으면 아까 DSR 제강, 그 다음에 태양금속 단톡방 들어오셨으면 동양피스톤이나 저런 것도 다 수익 냈잖아요. 아까 대성에너지까지, 그죠? 자,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주니 특강이 있습니다. 9시에 주니 특강이 있고, 어제 끝내지 못한 조정에 대한 그런 강의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유튜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